네, 잘 쉬었습니까? 드디어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신상 틀기 문제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상 틀기는 2005년 개똥녀 사건 때 처음으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개똥녀 사건. 내 똥은 내가 치운다. 개면은 여러분 개똥녀라고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죠. 좀 민망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멋있던 포스터들 개똥녀 사건은 인터넷 영향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터넷 시대는 누구든지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또한 이 사건은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사가 실리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개똥녀 사건이라는 자체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참 부끄러운 거죠. 자, 이 개똥녀 사건 보세요. 2005년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사진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05년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사진과 나중에 애완견을 데리고 사진 속의 주인공이 내린 다음 어떤 할아버지가 개의 배설물을 치우는 사진,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찍고 이 상황을 설명한 것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진과 글은 2005년 6월 5일부터 여러 사이트에 퍼졌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실리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어떤 여성이 애완견을 데려 나왔어요. 근데 애완견이 이제 똥을 쌌어요.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안 치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 개의 배설물을 치워온 거예요. 이겁니다. 사건은. 그런데 이제 이걸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또 이것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누리꾼들이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을 개똥녀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개똥녀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유포를 했어요. 또 유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했어요. 이 여자가 누군가 또 이 여자가 뭐 하여튼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사는 곳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막 이제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것으로 홈페이지를 오해해가지고 잘못한 거죠. 이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 욕설을 남기는 거예요. 또 실제 주인공을 흉내내서 거짓 사과문을 써서 장난을 치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뭐 이해하실 수 있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개통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슈가 된 사건이고요. 굉장히 큰 이슈를 낳았죠. 그때 당시. 이 여자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여자는 잘못했죠. 잘못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어떤 망신을 주기 위해서 아주 이제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신상을 틀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신상 틀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네, 그전에 있었겠지만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루저녀 사건인데요. 2009년 11월 9일 미녀들의 수다라는 KBS 프로그램에서 당시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 여대생이 내 키가 170cm라서 180 이상의 남자를 원한다.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를 본 네티즌들이 이제 또 흥분해가지고 키 180 미만의 남자들은 루저라고 하는 발언을 조합해서 사건이 이제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저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이 여자가 잘한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자기가 170 넘기 때문에 180 넘는 여자를 원한다. 남자를 원한다. 키가 경쟁력이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키 작은 사람들은 뭐 키가 작은 것도 아니죠. 180보다 180이 안 된다고 해서 키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나도 180 안 돼요. 나도 174인데 나도 루저남인가 그러면? 음.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죠. 또 그냥 뭐 속으로 그냥 욕 한번 하고 이건 뭐 저런 여자 다 했어 이렇게 뭐 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여자에 대한 도대체 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자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전의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이 여자가 성형전 사진이 나돌게 된 거예요. 또 이 루저녀 주변 사람들의 불확실한 증언 등이 막 인터넷에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위 말해서 야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좋아. 내가 한번 보겠어. 그래갖고 이 여자의 어떤 단점들, 문제점들 이걸 막 파헤치는 거예요. 막 파헤쳐가지고 특별히 성형전 사진 이런 건 상당히 프라이버시한 문제잖아요. 정말 프라이버시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만약에 강의실이었으면 여러분들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사실 어, 나이든 나의 세대보다는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음, 사실 뭐 이거 작은 문제 아니죠. 또 이 여자가 분명히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자신의 생각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의 어떤 사생활을 완전히 이렇게 까발린다? 그것도 유포한다 인터넷에?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또 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스테이지와 이지아. 스테이지와 이지아. 2011년 4월에 이지아가 스테이지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액수는 5억 원에 재산 분할, 위자료 5억 원에 재산 분할 50원까지 총 55억 원이었습니다. 아니 뭐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스테이지가 돈이 많으니까 뭐 충분히 뭐 55억 이혼하면서 55억 아니 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는 정말 두 부부의 문제잖아요. 그게 뭐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두 부부의 문제죠. 두 부부의 문제. 음. 두 부부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요. 사건의 전말을 망라하여 이지아의 모든 것을 파헤친 이지아닷컴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이지아닷컴은 순식간에 방문자가 몰려서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지아닷컴은 이지아가 만든 닷컴이 아니고요. 이지아의 모든 것을 어, 그 정보를 검색해 가지고 특별히 이 스테이지와의 이혼 소송에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그 몰리게 된 거죠.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다. 그리고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도 랭크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우스워요. 사실 이것도 얼마나 우습죠. 그래도 굉장히 우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까 보는 것처럼 일종의 관음증이라니까요. 이런 거 즐기는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이. 사실 스테이지와 이지아가 유명 연예인이면 틀림없지만 두 사람의 사생활이잖아요. 뭐 두 사람이 살다가 뭐 뜻이 안 맞아 이혼하는 건데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또 웃긴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예 이지아닷컴을 만들어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윤창중 성추행 피해자 신상특위. 이것도 재밌는 게요. 보세요. 2013년 5월 달에 대통령 대변인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따라 나섰는데 그게 윤창중이었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도망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 이거는 이제 뭐 9시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왔던 사건이니까 윤창중이라고 참,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대통령 수양해 갔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정확한 정황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름과 사진이 막 유포된 거예요. 별 이야기가 다 있었죠. 그때도 이 여자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다 있었어.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팩트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팩트가 필요하겠어요? 정확한 팩트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갖고 놀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사이트 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좀 해소하는 거예요. 이지아닷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관음증적인 이런 욕망을 좀 해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진실을 찾겠다, 뭐 진실을 파헤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그냥 자신의 어떤 욕망의 하나의 그 분출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실 어,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업을 듣고 어,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조연아 땅콩 해황 사건, 땅콩 해황 사건. 아주 뭐 유명한 사건이죠. 2014년 12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너트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램프 유턴시킨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할 것을 요구하고 기장이 이에 따름으로써 항공편이 지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한항공 이륙 지연 사건, 땅콩 리턴, 땅콩 유턴,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불렸죠. 그런데 여기에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인가요? 여러분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다시 거꾸로 들어간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땅콩 회항 문제가 제기된 이후 대한항공 여성무원의 신상이 온라인 통해 그대로 공개됐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이거하고 상관없는 대한항공 여성무원들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보육교사 아동 폭행 사건.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배기 여아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데요. 요걸 가지고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전화번호로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문자 남겼다. 하지만 이 전화번호는 실제 해당 보육교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초등학교 2학년생의 전화번호다. 그러니까 잘못 안 거죠. 근데 잘못 유포되었지만 이 잘못 유포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은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전혀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박시우 성폭행 사건. 네. 2013년 2월 새벽 후배 K씨 소개로 술자리에 동석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박시우가 여러분 박시우를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잘 안 나오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어제가 박시우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인터넷과 SNS에서 떠도는 말들입니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A씨는 사건이 공개된 직후부터 마녀 사냥식 신상 털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건이 장기화되고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A씨의 이력이라고 주장되는 것은 물론 A씨의 평소 행동, 과거 행적에 대한 내용이라고 포장된 글까지 확산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박시호를 입력하면 A씨라고 나오는 이름과 사진 외에도 A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 수백 건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 성형 등 사진 다수 있음식의 제목을 단 결과 사진들이 막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시호의 팬이겠죠. 박시호의 팬들이 의도적으로 뭐 이런 A씨에 대한 내용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별 이야기 다 했었죠 그때. 네. 원래가 꽃뱀이었다 시작해서 별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이런 게 신상털기죠. 말 그대로 뭐 마녀 사냥식 신상털기죠. 왜냐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굉장히 예, 시끄러운 사건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또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 아이고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동국대학교와 2008년 광주 비엔나에 지원할 때 신정아는 1994년 캔자스대에서 서양화와 판화로 학사학위를, 1995년 같은 대학에서 경리학 석사를, 2005년 예일대에서 미술사로 학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캔자스대 학부과정을 중퇴했던 거예요. 중퇴. 예, 엄연한 학력 위조죠. 예, 이거는 뭐 이 자체가 큰 문제죠. 이거는 예, 유명한 이 사람이 특별히 광주 비엔날레 그 총감독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여파로 학력 위조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요. 다른 문화계 인사들의 허위 학력까지 드러나서 문화계가 발칵 뒤집히는 등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쪽으로 애꿎은 화살이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고 수많은 연예인들 학력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별 지식이 없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업무론 신문 범죄들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의 내용까지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거 상당히 큰 그때 당시에 특별히 모든 연예인들의 학력에 대하여 막 그 문제가 됐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뭐 메르스 사태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사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온라인 기사의 선정적 제한 뽑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놔야지만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A 양이 누구죠? 네티즌 수사대의 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편화된 스마트폰의 사용은 SNS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의 방 안 컴퓨터에 앉아서 활동하는 것을 벗어나 이제 언제 어디서나 검색하고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두 매체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위치 서비스와 공개된 실시간 개인의 활동 내역을 악용하여 신상털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너무도 쉽게 이걸 확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문제가 되죠. 이거는. 과도하게 진화되는 검색 엔진 또 검색 엔진이 너무 좋아요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구글링을 그죠. 네티즌은 더욱 폭넓고 깊은 정보 안에 포털의 검색 엔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구글링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통한 정보는 국내 검색 엔진을 포괄하고 그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글이라는 사이트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신상털기를 부추기는 것 마냥 각 유명 사이트의 아이디를 검색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화시켜 더욱 쉽고 간단하고 타인의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쉽다 보니까 검색 엔진들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대책 방안은 뭐냐? 인터넷 이용자의 가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 규제 형태보다 사전에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도록 이용자 대상의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는 이치질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잊혀진다, 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망각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잊혀질 권리가 있어요. 잊어야 돼요, 또. 잊어야 돼요. 예, 나의 허물과 단점들은 또 잊혀져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012년 EU 레귤레이션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상특이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는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성이 크고 강범위하면 회복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이나 인터넷의 핵심적 장점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심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잠재적인 공포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수고하셨고요. 뭐 기말고사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시험 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미리 제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바라기는 첫 수업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이 디지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